꼭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검사도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질환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이제 주로 찍었는데 오늘은 실제 진료했던 환자분들 사례 위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물론 개인정보는 모두 편집했고 조금씩은 이제 바꿔서 설명한 것들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자분 얘기인데 첫 번째 환자분은 치질 수술까지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항문 통증으로 오셨던 6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저 진료실에 왔을 때도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항문 통증도 환자분들마다 정도가 많이 다른데 이분은 저랑 진료를 할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에 거의 누워서 상담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환자분 말씀으로는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통증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문외과를 다시 가서 이제 항문 통증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래도 경미한 치질 소견이 있으니 치질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고 치질 수술도 해보셨던 분이에요. 한번 해보셨는데도 항문 통증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특히 이제 앉아있는 자세는 너무 힘드셔가지고 치질 방석이 없으면은 아예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그냥 누워있을 때도 하루 종일 이제 통증에 시달리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질 수술을 했는데도 그 통증이 심한 거는 당연히 이제 치질이 원인이 아니기도 하고요. 치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변을 볼 때, 그러니까 항문에 자극감이 있을 때 통증이 있는 게 정상인데 특히 앉아있을 때라든지 자세를 바꿀 때 조금 완화가 된다든지 하는 패턴들을 보여서 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항문의 증상이 아니라 근무신경이나 아니면 항문 거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온 이제 항문 거근 증후군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치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약간 비용 부담도 있으셨던 분이기는 하셨어가지고 컨디션 문제도 있으시긴 했지만 아피톡신이라고 하는 농도가 아주 높은 봉침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긴 했어요. 거리도 너무 먼 곳에서 이제 오시기도 하셨고 비용 부담도 있다 보니까 정말 처음에 띄엄띄엄 치료받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 않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치료를 조금씩 받으면서 이제 앉아있는 시간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어나시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허리 문제인 줄 알았던 다리 저림이나 이런 것도 알고 보니까 항문 통증에서 이제 발생을 한 연관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 저림도 좀 해결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 2달, 3달쯤 치료했을 때는 초반에 이제 치료했을 때 통증이 100점이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통증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이제 100에서 한 2에서 3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것도 엄청 무리하게 내가 일을 한 날 조금 약간 올라왔다가 그래도 한 10분, 20분 앉아있으면은 금방 사라지는 수준까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치료를 종료했었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에는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셔서 너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기는 하고요. 만약에 치질도 아니고 외과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신경이나 근육 쪽으로 이제 의심을 하고 치료를 좀 방향을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는 시험관 한 2년 정도 했는데도 임신이 잘 안 됐던 30대 중반 여성 환자분 얘기입니다. 사실 첫째는 자연 임신으로 성공을 했었고 둘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좀 잘 안 돼서 엄청 난항을 겪고 있던 분이거든요. 시험관도 2년간 계속 하셨고 이제 이분의 특이소견이라고 하면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도 이제 생리도 띄엄띄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치만 이제 예전에 자연 임신을 하셨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서 배란을 유도하는 메트포민이라든지 아니면 클로미펜 같은 거를 했는데 반응을 잘 안 할 뿐더러 난포 상태도 너무 좋지 않고 배아 상태도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고 내막도 너무 얇아서 초기에 자꾸
자꾸 이제 유산이 되는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시험관 자체에도 너무 지치기도 하셔서 그만둘까 하다가 진료를 그래도 한번 한의원 쪽으로 받아보자 하셔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 방향을 잡아드린 것도 뭐 시험관이 뭐 이제 나쁘니까 중단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최대한 난포 상태를 좀 개선을 시키고 내막도 조금 더 두껍게끔, 그러니까 자궁의 환경 상태를 개선을 해서 시험관을 같이 병행을 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긴 했고, 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침 치료랑 열 치료 같이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최대한 배란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사 상태를 개선을 해주는 이제 한약으로 이제 처방을 해드리다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까지 올라오고 이제 배란 주사를 맞았을 때도 잘 나오기도 했었어서 뒤에는 내막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개선을 시키고 착상을 유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좀 치료를 진행을 단계를 나눠서 이제 처방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했을 때 시험관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관 성공하고 나서 유지도 당연히 잘 됐고 뒤에 뭐 출산까지도 문제없이 다 하셔서 지금은 육아 잘 하고 계시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뭔가 현대의학 그 시험관 시술이나 아니면 뭐 인공수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만약에 이제 몇 차 시도를 하는데도 자꾸 몸이 상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같이 병행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신 준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만 딱 이제 의존을 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좋다는 거는 다 하면서 최소한으로 이제 내 몸에 가장 부담이 안 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사실 결과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특이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성욕이 너무 강한 줄 알고 막 굿까지 했던 여자분입니다. PGAD 환자분이기는 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당연히 나이도 40대고 하시니까 정상적인 어떤 감각으로 오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요즘 내가 이제 뭐 성욕이 엄청 강해지고 그런 줄 알고 남편분이랑 관계도 조금 더 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뭐 해결하는 방식으로도 해보기도 했는데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건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정신과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셔서 뭐가 C인 것 같다 해서 굿까지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처음에 저랑 상담을 할 때도 엄청 창피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패턴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요거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그 PGAD 지속성 성흥분 증후군으로 이제 추정이 돼서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신경의 어떤 문제기는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아피톡신 시술을 그냥 바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릴 줄 알고 한 4-5개월간 이제 치료를 해보자라고 잡았는데 한 3-4회 만에 바로 좋아지셔가지고 한 10회 정도의 치료를 마무리했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혹시나 해서 간간히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1년 정도는 추적 관찰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이후로는 아무 그런 증상이 튀는 것도 없고 괜찮게 잘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PGAD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오인을 하시는 게 뭐 의지나 성욕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질환이니까 상담을 받고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례를 굳이 이제 3명 이렇게 잡았던 거는 검사상으로 사실 별 특이점이 없었다는 거긴 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그렇고 이제 PGAD도 그렇고 항문 통증도 그렇고 양방에서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사실상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환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검사도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검사 결과상 특이성도 없고 사실상 뭐 정상이라는 판별까지 받았어도 정말 정상이란 뜻도 아니기도 하고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불편감을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하시면서 치료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증상이 있다면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